이 낮아진 금리 인하 기대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AI 쪽의 낙관론이 퍼지면서 지난 금요일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0.65% 하락을 지었지만 이 나스닥은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약 1%대 강세에 힘입어서 0.13%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도 0.05% 보합권에서 마찬가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럼 과연 지난 금요일 이 시장의 판도를 바꿨었던 자금 흐름 히트맵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트맵을 보시자면 빨간불이 하락불이고 또 초록불이 상승불이죠. 다시 한번 AI 반도체 쪽, 기술주 쪽에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확실히 반도체에 대한 투심이 조금은 온기가 돌았다는 건데 거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이 에너지주 역시 이 유가 상승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이 반등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다만 그 전까지 AI 반도체의 피난처 역할을 했었던 이 자금이 그동안 유입이 됐었던 금융주들이나 헬스케어주들은 이날 기술주들의 흐름이 좋았던 만큼 다시 한번 자금을 뺏기는 그런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과연 시장의 분위기를 이렇게 바꾼 이슈들 어떤 게 있었을지 세 가지 바로 만나보시죠. 가장 첫 번째로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다우지수와 S&P 500이 마이너스로 이 시장을 마쳤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고용 지표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현재로서는 아직 완전한 데이터가 발표가 되지 않았고 추정치만 나오고는 있지만 이게 또 상당히 견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전도 대비해서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약 1,400건 가까이 줄어든 건데 이 실업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 쪽이 탄탄하다는 의미이겠죠. 그리고 2주 이상 장기 실업자 수를 의미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직전주 대비해서 14,000명가량 줄어들었습니다. 또 이날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졌는데요. 이 슈미드 총재는 추가 금리 인하가 고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고용도 좋게 나와버렸고요. 또 로건 총재 역시 데이터가 받쳐주지 않는 이상 추가 금리 인하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매파적인 메시지를 던지면서 지금 이 시각 이 12월 금리 동결 확률은 패드워치2에 따르면 55.6%로 전일 대비해서도 더더욱 높아졌고요. 반대로 25bp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은 44.4%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날 나스닥의 상승을 이끌었던 건 바로 AI 반도체 쪽 투심의 회복이었는데요. 이 삼성전자 관련 이슈가 일단 굉장히 크게 시장을 움직였습니다. 이날 로이터 통신이 삼성전자가 이번 11월 들어서 DDR5 메모리의 공급 가격을 최대 60% 이상 높였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또 엔비디아의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원래는 매월마다 이 메모리 공급 가격을 발표하는 삼성전자인데 지난 10월에는 발표를 연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11월 달에 2달 만에 거의 60% 대규모 인상안을 발표를 한 것인데요. 그만큼 AI 데이터 센터의 경쟁이 엄청나고 또 이 DDR5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현재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4분기 가격 인상률이 40%에서 50%가 될 것으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업계 평균이 30%인 것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이 HBM이 상당히 늦은 이유로 이 DDR5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생산 비중을 상대적으로 많이 유지해온 게 오히려 이번 가격 인상력을 높였다는 분석입니다. 세용지마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잘 보셔야겠고요. 또 JP모건도 계속해서 AI 반도체 낙관론에 더더욱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AI 대규모 투자는 투기가 아니라 필수적인 투자라면서 이 마이클 버리가 주장했었던 AI 반도체 감가상각 논란, 그러니까 이 그동안은 2, 3년간만 쓸 수 있는 이런 부품들을 5, 6년간이나 길게 쓸 수 있다면서 부풀렸다. 이런 주장을 마이클 버리가 제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 사용 연한이
연한이 늘어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밸런스도 추가적으로 2020년에 들어왔었던 엔비디아 칩을 아직까지도 쓰고 있다면서 이 5, 6년 된 사용 연한이 절대 이 감가상각을 부풀린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한번 AI 반도체에 대한 투심이 살아난 그런 지난 금요일 시장이었고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특징주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삼성전자와 JP 모건의 이 긍정적인 호재거리와 더불어서 또 모건 스탠리가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실적 발표에서 이번에 브레이크아웃이 기대된다. 그러니까 역대 최강 이 급등하는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드디어 이번 주 공개가 되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19일 장 마감이니까요. 이 우리 시각으로 20일 이 새벽에 발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1.37%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베어드가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 그리고 목표가를 $600로 제시하면서 커버리지를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이 AI 인프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코멘트들이 뒤를 잇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또 테슬라도 0.59%, 이날은 또 좋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중국산 부품을 완전히 배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연초부터 이런 움직임을 단행하고 있었고 향후 1년에서 2년 내로 완전하게 이 중국산 부품을 물리쳐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당연히 중국산 LFP 배터리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반사적으로 우리 LFP 관련주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나머지 M7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은 이날 1.2%가량 하락했는데요. 계속해서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고 있습니다. 이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연말 쇼핑 시즌에게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290억 달러, 그러니까 거의 300억 달러에 가까운 이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아마존 계속해서 실적 우려가 부각되면서 하락 흐름을 보였고요. 이 구글은 0.7% 하락했습니다. 이날도 AI 인프라 관련해서 대규모 이 투자 집행을 하겠다는 소식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한 그런 시장의 판단은 엇갈렸지만 이 악재가 가장 주요했습니다. 이 유럽연합이 구글 광고 사업에 있어서 그동안 계속해서 약간의 제동을 걸어왔습니다. 특히나 지난 9월 달에 관련해서 위약금을 물고 변경안을 제시하라라고 이제 유럽연합 쪽에서 명령을 내렸는데 구글에 관련해서 변경안을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유럽연합 측이 강제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이 됐고요. 애플은 0.2%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미국 법원이 머스크의 xAI가 애플과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했었던 이 불공정 거래 소송, 이것 기억나실 겁니다. 이 애플이 자사의 앱스토어에서 챗 GPT만을 밀어주고 나머지 챗봇 경쟁사들은 계속해서 배제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런 식으로 머스크가 소송을 건 건데 여기에 대해서 애플과 오픈AI 측의 소송 기각을 취소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머스크는 소송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애플의 주가는 0.2% 하락했고요. 이 소식은 반대급부로 테슬라에게는 플러스가 되는 소식이었죠. 추가적으로 세 개의 특징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AI 인프라 관련 기업이죠. 버티브는 이날 4% 이상 올랐는데 이 분기 배당을 무려 67%나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당 배당은 6.25센트가 됐고 상당히 좀 매력적인 배당주로서 다시 한번 발돋움을 했고요. 또 퀀텀 컴퓨팅 이날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상당히 내용이 좋았습니다. 거의 주가가 5% 이상 급등했는데 이 3분기에 240만 달러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드디어 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소식과 함께 주당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예상치를 넘어섰습니다. 추가적으로 알리바바는 이 보안 이슈로 인해서 약 3.5% 급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작전에 기술 지원을 했다라는 논란이 일면서 이날 뉴욕 증시에서 전반적으로 중국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락하는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매크로 지표들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제유가인데요.
국제유가는 주말 사이에 약 2%가량 올라섰습니다. 이 러시아 흑해에 위치한 노보로시스크 항이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받아서 원유 수출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공급 우려를 다시 한번 부각했기 때문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15원 가까이 진정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455원 선까지 내려갔는데 이 지난 14일 금요일이었죠. 이 외환 당국이 국민연금까지 거론을 하면서 상당히 강도 높은 이 구두 개입을 이어나갔습니다. 또 거기에 같은 날 발표됐었던 한미 공동 설명 자료에서 한국이 어떠한 경우에도 이 연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액수를 미국 쪽에 지급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안전장치를 명백하게 설정해뒀는데요. 이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굉장히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비트코인은 여전히 이 기관들의 매수세가 실종된 모습입니다. 0.62% 하락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유럽연합 측에서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중앙화 감독 방안을 추진을 했는데 이 탈중앙화를 기반으로 한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중앙화라니 이건 거의 근간을 흔들 만한 일입니다. 이 때문에 계속해서 밀려나가고 있는 비트코인, 금 가격 역시나 이날 다시 한번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리스크온 심리가 번지면서 소폭 하락했고요.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더 짙어지게 되면서 강세 흐름을 이어나갔습니다.